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급락을 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저성장, 경기 침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됐고,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상호 관세 공개가 되잖아요. 이 앞두고 투자자들의 좀 부담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분기 마지막 날, 그런데 공매도 관세 이벤트,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공매도 관세에 따른 어떤 공포감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반 이후에 어떤 저점 매수는 가동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저점 매수를 눌러버릴 정도로 강력한 매도가 장중 내내 이어지는지, 아니면 저점 매수가 초반 이후에 힘을 발휘해서 꼬리를 달지, 이게 이제 시황상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참 뒤에 차트로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에 키는 이제 외국인들한테 달려 있거든요. 지난주 매수 세게 했다가 매도했다가 이제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매수 매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또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중점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미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다 빠져서 11개 업종 중에서 유틸리티 빼고는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자극한 지표로는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 이건 이제 설문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어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득은 어때요? 취업은 잘 됩니까? 주식시장 어떨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등등 막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미래지수, 이게 다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기대지수가 현재 지수보다 훨씬 더 아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고, 물가 전망치는 막 치솟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원문 그대로 상으로 직역하면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이션이 1년이 5%, 장기가 4%, 특히 장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990년대나 봤던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기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공화당 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굳건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치 자체는 높긴 하지만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이거 좀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푸시할 때 이제 이전과 같은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아마 반전 카드를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호 관세 이후에 어떤 카드를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도 왔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상호 관세 직후에 이제 어떤 트럼프의 부양책, 또 주식시장 활성화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약간은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 걱정이 더 크다라고 봐야 돼요. 경기 침체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미증시를 많이 흔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 MSCI 한국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전날 우리 증시 움직인 거 반, 그 다음에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보니 월요일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되겠구만, 이걸 또 예상해서 반, 이렇게 이제 반반 거래가 되는데 달러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율을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2.2% 빠졌잖아요. 코스피가 달러 지수로. 예, 달러 지수로 2.2% 빠졌거든요. 근데 MSCI 한국지수가 3%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우리가 미리 반영된 게 있어서 실제로는 코스피는 대략적으로 넉넉 잡고 한 1% 정도 빠지면 미증시 빠진 거를 지난주 금요일에 1차 반영, 오늘 2차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종가가 1%보다 훨씬 위로 좁혀서 끝나면 우리 증시는 이제 반영 일단 다 하고 이제 꼬리 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재료는 이만큼 반영으로 끝,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저 이상 더 반영돼서 1% 넘게 종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이거 반영될 거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이제 1%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 흐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들 수급인데, 올해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반등했던 날, 이걸 이제 제가 좀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2월 3일, 예, 2월 3일 보면 그 전날 외국인들의 엄청난 현물 매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때 매도, 그러니까 당일만 보면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당일날 8,700억 원의 엄청난 매도와 선물 매도가 5천 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되게 길게 달고 그 다음에 급등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이제 내일이 중요한 거고, 또 한 번의 어떤 저점, 이때도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인데 3월 11일이죠. 그때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팔고 선물해서 7천 계약을 팔았어요.
예, 근데 지금 외국내 선물 매도율은 2만 계약 안쪽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꼬리 달고, 그 다음날 매수 들고. 그러니까 저 꼬리의 의미는 우리는 다 털었어. 다 털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돌릴 거야 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올해 2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매수하고. 그러니까 저 조건하고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초반 이후에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내일장에서 급등이 나오는지, 이게 돼야 되고, 만약에 그 조건이 안 맞게 되면, 이번 주는 내내 좀 고전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저점 찍었던 날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제가 삼성전자 120월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삼성전자가 120월선을 깰 정도면은 사실상 굉장한 금융위기급의 타격을 받은 거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저점 그때 났을 때가 2번이었는데, 우리나라 그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렇게 2번이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20월선 여러 번 지지되고 거기 튕겨서 올라가는 형태가 됐잖아요. 또 한 번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시절 97년도부터 저때 외환위기 때 치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 선으로 찍고 나면 뭐 등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한번 세게 올라가요.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떨어지더라도 세게 올라가고 2달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2달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120월선이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는 추세를 저때 돌리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저 조건대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어떤 조정 자체가 금융위기, 삼성전자의 한정에서 보면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반영이 돼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반영된 종목이 더 빠져버린다 이러면은 진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악재가 정말 있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뭐 이탈이야 뭐 데일리로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반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시황 판단상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초반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 핑계로 저점 쳤다, 또는 이거 더 힘들겠구나, 이걸 이제 가늠하는 잣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썩 좋지는 않아요. 해외 쪽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회색 선이 미국의 S&P 500 지수고, 파란색 선이 S&P 500과 반도체 지수를 상대적 비교한 건데, 반도체 지수가 S&P 500 지수보다 훨씬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데이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 쪽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 AI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영향력을 크게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만은 외국인들이 또 따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좀 있어서, 또 잠정 실적 발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태도가 한참 매수하고 했던 외국인들의 매수, 그리고 평균 매수가 정도의 주가 살짝 위에 있는 삼성전자, 이 위치에서 이제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안 좋죠. 지금 2월 저점도 깨고 내려가서 여차하면 연저점을 깨고 내려갈 텐데, 코스닥은 신용이 털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역시 이제 같은 조건으로 보면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게 보시면 꼬리가 안 달고 아예 몸통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건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가 주면서 다음날 급반등하는 조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점이 됐는지 여부는 코스닥은 오늘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내일 확인이 되는 건데, 코스피를 통해서 우리가 가늠을 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코스피에서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가면서 저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내일장에서 예를 들어서 강하게 반전하면, 이게 월요일이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코스피가 전혀 꼬리도 안 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저점인지 여부 확인은 좀 며칠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늘 이 자체만 우리가 보면서 가늠하기는 어렵고, 내일장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침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뭐 며칠 전부터, 지난주 중반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 여기서 하면 그 신용 반대매도 회피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거 내가 계속 들고 있다가는 반대매도 당하겠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매도하는 현상이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1시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분차트가 최근에 코스닥이 별다른 이슈 없는데 오후장에서 갑자기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끝나요, 저런 매도가. 웬만하면. 근데 이제 좀 길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관련된 물량에 대한 압박이 생각보다 크다라고 종목들별로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장에서 초반에 꼬리를 못 따라버리면, 시초가에서 밀어붙여서 시초가보다 높은 수준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오후 들어서 저런
그 반대로도 회피 물량이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오늘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런 게 되면은 저점에서 할래도 오전에 할 수가 없죠. 오후에 해야 되죠. 예, 그런 어떤 매수의 타이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막 걱정 주말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두 개가 조합이 되는 건데 저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저 용어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미국이 역대 스태그플레이션 빠졌던 게 1970년대였어요. 오일쇼 끝에. 예, 오일쇼 끝에 그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서 원래는 이제 물가가 경기가 침체가 되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조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조건상 이게 말이 되나? 미국 현재 어떤 구매력, 취업률, 그러니까 고용 지수 이런 거 볼 때 스태그플레이션 너무 막 적어가지고 좀 말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거 너무 시장을 흔드는 쪽으로 수익을 내려가는 세력들이 강하게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차라리 경기 침체라면 모르겠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저 용어에 조금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좀 예민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관세 관련해서는 이미 협상은 시작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더 센 압박이 서로 간에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되게 센 압박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센 압박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협상 시작했어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상 간의 어떤 대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랫꼬리,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높은 그러니까 또 저점 치고 나서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전장에 안 나오면 오후에 좀 골치 아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제 생각엔 뭐 양시장이 워낙 과도하게 빠져버린 상태라서 기관들의 어떤 평균 매수가 대비 빠져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증시가 어제 이제 하나증권에서 좋은 자료, 주간마다 나오는 이제 주간 시황 제가 꼭 체크해서 보는 게 이제 하나증권 자료인데 쭉 보다가 이제, 이거는 참 우리나라가 좀 너무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0.89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반올림에서 0.9라고 했는데 지금 0.89인가 그럴 텐데,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0.83에서 저점이 나오고 1.1 정도에서 피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증시는 뭐 그 가격 매력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너무 싸요. 예, 보고서에는 다른 지표하고 같이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데이터도 있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 어쨌든 PBR 기준으로 보면 자산가치, 청산가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사실은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올해 외국인들이 반짝반짝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매수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여기서 미국발 경기 침체가 정말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간다라면 모를까, 안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별로는 이럴 때가 찬스야라고 하는 매수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기관들이 좀 담는 종목들, 이렇게 하락하는 걸 이용해서 줍줍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